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사실상 전시체제로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위치한 대규모 원유 비축 기지에서 무려 9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가 사실상 눈앞에서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제에너지 질서의 냉혹한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나 물류 사고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에너지 안보 체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유가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는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자본의 논리가 기존의 계약과 신뢰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제 정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중동 지역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고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한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라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초강수를 두었고 이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순식간에 붕괴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해협은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라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비중이 지나가는 에너지의 대동맥으로 불리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70%가 이 경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독특한 전략을 운영해 왔습니다. 바로 국내에 구축된 대형 원유 비축 기지를 해외 석유 기업들에게 임대하는 대신 비상시 해당 물량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평시에는 국제 물류 허브로 기능하면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생존 자산으로 전환되는 이중적 기능을 갖춘 매우 정교한 시스템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울산 지역 비축기지에는 중동계 대형 석유 기업이 보관 중이던 약 200만 배럴 규모의 원유가 저장되어 있었으며 이 물량은 이미 국내 정유사로 공급되기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외부 시장에서 제시되는 가격이 기존 계약 가격을 훨씬 상회하자 해당 기업은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해외 바이어에게 물량을 넘기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이는 사실상 계약 파기와 다름없는 조치였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대응이 늦어졌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비상 상황에서 발동해야 할 우선 구매권을 즉각 행사하지 못했고 행정적 절차와 판단 지연으로 인해 대응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미 거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야 권리 행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전체 물량 중 약 110만 배럴만 간신히 확보하는 데 성공했을 뿐 나머지 90만 배럴은 그대로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루 소비량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의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국내에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사건으로 기록되며 국내 에너지 안보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국제 에너지 시장이 더 이상 신뢰나 규범에 기반한 구조가 아니라 철저히 힘과 이익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정글과 같은 환경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라는 법적 장치조차 극단적인 가격 변동 앞에서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으며 국가 간 관계 역시 언제든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편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라는 두 주요 산유국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향해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하며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현상은 사실 자원과 기술이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새로운 국제 질서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상황을 살펴보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기존의 주요 시장이었던 유럽을 사실상 상실하게 되었고 이는 러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에너지 수출은 러시아 국가 재정의 핵심 축이었기 때문에 이 시장 상실은 단순한 수익 감소를 넘어 국가 운영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과 인도 시장으로 수출 방향을 전환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단일 대형 구매자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가격 협상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원유를 국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폭은 더욱 확대되었고, 이는 러시아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선택한 돌파구는 액화천연가스, 즉 LNG 수출 확대였습니다. 북극 지역에 매장된 막대한 가스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전략이었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극지 환경에서 운항 가능한 세빙 LNG 운반선이라는 초고난도 기술의 부재였습니다. 이 선박은 두꺼운 해빙을 뚫고 항해할 수 있는 강력한 구조와 동시에 영하 160도 이하의 극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밀한 저장 기술을 동시에 요구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첨단 기술입니다.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과거 한국 조선업체와 협력해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로 인해 협력이 중단되면서 러시아는 자체 기술로 선박을 건조하려 했지만, 핵심 기술 부족과 부품 의존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프로젝트 전반이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장에 공급할 수 없는 병목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과의 기술 협력이 절실해지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는 또 다른 맥락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면서 상황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중동 에너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중동 국가들의 전략적 가치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자국의 안보와 산업 기반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대한민국이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방산 기술과 원전 건설 능력, 그리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국가 인프라 전반을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는 역량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실제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 높은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실전 성능을 입증한 사례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긴급 군수 지원을 통해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에너지와 안보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동맹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자원을 보유한 국가와 기술을 보유한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과거와 달리 단순한 자원 보유만으로는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자원을 실제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조선 산업 반도체, 원전,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전략적 투자가 필수적이며, 특히 빠르게 추격해오는 경쟁 국가들과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에너지 위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이며, 앞으로 어떤 기술과 산업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국가 생존을 좌우할 핵심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